기능사 실기자료실 게시판에 요 게시글에 첨부 파일 요거 기준으로 이 텍스트를 제가 프린트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얘를 공개 문제 이런 거를 PDF로 다운받은 거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인데 이 기계제도 기능사의 경우에는 부품도 2D를 작성하고 3D 등각투상도를 작성한다. 그러면서 요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 바깥에 치수들이 이렇게 표시된 게 요거에서 제가 요거를 가져온 거예요. A부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프린트에 좌측 상단에 표시가 돼 있겠고 B부라고 해가지고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프린트에서 찾으셨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작업하는 것에 대한 요령도 요렇게 D라고 표시해 둔 것은 C와 D를 합쳐서 15mm 길이로 그린다. 요런 것도 프린트에 이미 써놨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종합해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정리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요것이 CAD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프린트해 보시면 이게 뭐 윤곽선은 0.7로 해가지고 청색이나 뭐 이런 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 프린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곽선이 메뉴에 써 있었나 그렇죠? 윤곽선 스텝 2에 스텝 2에 도면층 세팅 괄호 열고 LA 괄호 닫고 요게 도면층 관리자라고 해서 CAD에서 도면층 관리자로 들어가는 명령을 LA라고 써놨고 첫 번째 도면층 설정이 도면층 이름이 윤곽선이요 색상이 하늘색이고 선정류 컨티뉴어스고 선과중치가 0.7 요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요 근거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고 이제 이 밑에 문자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뭐 이런 것들 한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사용하시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스텝 4 우측에 보면은 스텝 4가 또 하나의 열로 더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스텝 4에서 치수 스타일 밑에 쭉 가다 보면 참조 문자 스타일 괄호 열고 ST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스타일 이름은 스탠다드인데 SHX 글꼴을 ISO-CP.SHX 하단 큰 글꼴 사용 체크니 뭐 어쩌니 이런 것들이 요런 거에 부합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뭡니까? 그 알파벳 문자나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글씨체를 써라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글꼴을 쓰면 무난하다라고 제가 정리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쭉쭉 넘겨서 과제 도면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시가 있는데 이거를 넣어 놓으면은 이거대로 연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요거는 도면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문제에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CAD에서 이제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미리 드려서 프린트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것이고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앞에서 제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앞서 연습하던 거는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기 연습하던 거는 저장하고 닫기. 자,
이번에는 새 도면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새 도면을 여는데 컨트롤 N. 템플릿은 뭐를 사용한다고요? ACAD ISO. 그죠? ACAD ISO 새 도면 파일을 열고요. 자, 스텝 1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리미트 설정을 한다고 해놨어요. 용지 설정이에요. 용지 설정.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CAD는 종이를 몰라요. 사실 어느 용지 어느 사이즈의 종이를 쓸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값은 A3 정도로 기본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리미트 값을 따로 정할 것인데 리미트 설정 땡땡 A4는 0,0에서 297에 210, A3는 0,0에서 420에 297, A2는 0,0에서 594, 420 텍스트가 써있죠. 그게 용지 규격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자주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즉 외워야 한다는 얘기죠. 아유 숭악하네. 저 양반은 뭐 외우라고만 자꾸 해. 근데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외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라는 명령은 그대로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LIMITS 하는데 LIMI까지만 넣으면 자동 완성으로 리미트가 입력이 되죠. 엔터 하시고요. 자, 왼쪽 아래 구석 지정 또는에서 보시면은 좌표값을 넣어도 되겠지만 요럴 때 꺽쇠가로 0,0이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꺽쇠가로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려면 그냥 엔터만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죠? 엔터. 오른쪽 위 구석 지정으로 명령행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위 구석점 지정해 놓고 꺽쇠가로 420에 297 이거 A 몇 사이즈라고요? A3.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A4를 연습을 해 보려고 그래요. A4를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A4는 몇이에요? 297에 210. 그래요. 그렇게 타이핑을 해 봅시다. 297,210. 297,210 엔터. 아무것도 육안으로는 화면상에서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오토캐드 입장에서는 A4 용지를 사용하려고 주인님 결정하셨군요. 해서 이 리미트 안에 용지 안에 A4라는 용지 안에 뭔가 객체를 그리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알아먹었고요. 이때 여러분은 이 스텝 2와 3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CAD만 알아듣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텝 2를 봅니다. 도면층 세팅 해놓고 괄호 열고 LA 괄호 닫고 단축키를 써놨죠. 자, LA 엔터 해봅니다. 자, LA 엔터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라고 해서 요 대화창이 새로 하나 떴어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7개의 새 도면층을 추가해 달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도면층 특성 관리자 아이콘들 중에 상단에 요 아이콘 있죠. 요게 뭐 컨트롤 N식으로 이렇게 Alt N이었나?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Alt N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뭐 그거 하느니 그냥 이 아이콘을 Alt N으로 뜨는군요. 이 아이콘을 7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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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7개의 도면층이 추가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첫 번째 도면층 설정하기, 도면층 이름, 윤곽선,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도면층 이름을
얘를 요렇게 이름이라는 거 요거를 바꾸도록 할 텐데, 요거 이름 바꾸고 색상 바꾸고 선 종류 바꾸고 선 굵기 바꾸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이름 바꾸고 하려면 한영 전환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느냐, 이 이름들부터 먼저 바꿀게요. 도면층 이름들부터 먼저 바꿀게요. 근데 요거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도면층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살짝 더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할 때는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보통 펑션 키 F2 누르면 돼요. 선택하고 F2, 펑션 키 F2, 내용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키보드에 한영 전환 글씨 누르시고, 한영 전환 글씨 누르시고 윤곽선 타이핑 하시고요. 엔터. 이름부터 바꾸자고 그랬죠. 도면층 2 요거 클릭해 놓고 F2 펑션 키 눌러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다가 외형선, 아이고 됐나요? 그러면 그 밑에 도면층 3도 F2 눌러가지고 중심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클릭하고 F2 눌러서 역시 숨은 선, 자 그리고 그 밑에 도면층 5를 클릭하고 F2 눌러가지고 얘는 가는 실선, 그리고 밑에 있는 도면층 6을 클릭하고 F2 눌러서 얘는 개별 주소. 자 그러고 다시 도면층 7 클릭하고 F2 눌러서 얘는 일반 주소. 오, 쌤 프린터 안 보고 막 하시네요. 매 기수마다 이거 하겠죠. 저는 그냥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요거 작업하는 거를 최소 3번씩은 하시라고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개인적으로 더 연습을 하면은 저처럼 다 외우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색상이라는 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색상 여기 거를 윤곽선 레이어의 색상, 뭐 외형선 레이어의 색상, 뭐 이런 거를 색상을 쫘라라락 바꿔도 되고, 한 개의 레이어를 딱 풀 세팅하고 그 다음 레이어 세팅해도 되는데, 저는 한 개 레이어를 프린트 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번에는 할게요. 자 먼저 윤곽선에 해당하는 색상 버튼 요거 흰색의 네모 표시 있죠. 요거 딱 클릭해 보시면 창이 하나 새로 뜨죠. 색상표가. 네, 요거 클릭합니다. 윤곽선은 4번 요거 눌러주도록 할게요. 요게 하늘색이에요. 색상색인 4라고 뜨게 되는데 요게 영문 버전은 인덱스 4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던 거예요. 자 요거 눌러놓고 확인. 됐나요? 색깔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선 종류는 뭐로 되어 있나요? 컨티뉴어스로 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선가중치, 윤곽선의 선가중치 짝대기하고 기본이라고 이렇게 타이핑 되어 있는 글씨를 클릭하면 역시 창이 또 떠요. 요거 클릭해 봅니다. 선가중치라는 대화창이 뜨죠? 요 대화창에서 스크롤 내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롤을 이렇게 클릭해서 내리시면 선 굵기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0.7 있나요? 네, 요거 클릭하고 확인. 이게 좀 귀찮으면은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외형선부터는 좀 빨리 할게요. 프린트도 같이 보시면서 빨리 따라오시기 바래요. 외형선의 색상
초록색 즉 그 뭡니까 3번 색상이에요. 확인.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외형선의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죠. 외형선의 선 가중치는 0.5가 되겠죠. 0.5. 요거 스크롤 살짝만 내려주면 0.5 있어요. 그죠? 있어요. 더블 클릭. 자, 중심선 레이어로 가볼까요? 중심선 색상. 얘는 뭐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선 종류 바꿔야 돼요. 컨티뉴어스 놔두는 게 아니고 컨티뉴어스 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선 종류 선택이라는 대화창이 뜰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에서 선 종류 선택에 내가 원하는 거는 프린트 돼 있는 거에 센터 2라는 거를 적용하라고 해놨는데 요거 찾는 거는 없죠? 이때 뭐 누르시냐면 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네, 로드라는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 종류 로드 및 다시 로드라는 창이 새로 뜨는데 센터 2를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ACAD, ISO 아무거나 요렇게 이 리스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놓으시고 이때 영문 글꼴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한영전환 한번 해봅시다. 아까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영전환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놔야 될 거예요. 요 상태에서 바꿨죠. 알파벳 C만 먼저 눌러보세요. 오, 이럴 때 박수. 오. 야, 이거 자동으로 찾아가네. C에 해당하는 거를 눌렀더니 센터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 선택해야 된다고요? 센터 2 바로 밑에 있죠. 네, 요거 클릭하고 확인. 여기서 잠깐 확인했는데 선 종류 선택이라는 대화창으로 되돌아왔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을 보자면 여러분이 요거 확인 눌러서 왔을 때 선 종류 선택창에서 지금 클릭되어 있는 거는 여전히 뭐예요? 컨티뉴어스예요. 센터 2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다 됐구나. 그냥 무조건 확인 눌러버리면 이때 땡. 뭐를 선택해야 돼요? 센터 2 불러온 거 센터 2를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을 꼭 눌러주셔요. 요거 잊지 마세요. 쌤, 나는 왜 안 바뀌어요? 로드 다 했는데. 이거 선택 안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중심선은 빨간색의 센터 2의 선 가중치 0.25 콕 집어 25 요구르트 맛있죠? 네. 자, 웃자고요. 가끔씩 이렇게 웃어야죠.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이제 갑니다. 숨은선은 프린트의 색상 뭐로 돼 있어요? 노란색 찾았죠? 클릭하고 더블 클릭 해주셔도 되겠고 숨은선은 또 선 종류 뭐로 로드해야 될까요? 히든 2인데 역시 ACAD ISO 로드 창에서 ACAD ISO 아무거나 클릭해 놓고 알파벳 뭐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엣지다요. 뭐니 이건 또. 자, H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히든부터 찾아주죠. 여기서 히든 2를 찾으시면 돼요. 됐죠? 네, 확인.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뭐? 선정류 선택해서 로드된 거 히든 2를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해야 된다 했어요. 네, 확인. 그럼 이게 히든 2로 바뀌었네요. 자, 선 가중치는 몇으로 써놨나요? 0.35. 스크롤 살짝만 내리면 0.35 있어요. 더블 클릭. 바뀌었죠? 네. 자, 그러면 가는 실선을 또 바꿔보도록 합니다. 가는 실선 요거 색상 뭔가요? 빨간색. 자, 그 다음에 또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 그대로고 선 가중치가 몇이에요? 0.25 더블 클릭.
간단하죠? 나만 간단한가 봐. 그죠? 그 다음으로 개별 주소는 색상이 뭐예요? 초록색. 좋아요. 더블 클릭. 선 종류는 뭐예요? 건들 거 없네. 패스. 선 가중치는 뭐예요? 0.5. 그죠? 0.5. 이렇게 보니까 외형선하고 개별 주소하고는 레이어의 특성이 둘이 똑같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주소로 갑니다. 일반 주소는 색상이 뭐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 그래요. 더블 클릭.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죠. 그리고 선 가중치는 몇이에요? 이것도 낯익은 치수인데 뭐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수문선. 선 종류만 다르죠.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문자 스타일보다도 스텝 4에 스텝 4의 스타일 설정 치수 스타일의 선 탭이 1번이고 2번이 기호 및 화살표 탭이고 3번이 문자 탭인데 이 문자 탭에서 문자의 색상 노란색 이거 익숙하죠? 그리고 문자 높이가 3.5로 돼 있어요. 요거하고 설정이 사실 비슷해요. 수문선이니 일반 주선이 속성이 좀 비슷해요. 왜? 치수 스타일 정의할 때 문자의 높이는 3.5로 가지만 수문선과 일반 주선은 선 가중치, 선의 굵기가 0.35 소수점 자릿수만 바뀌었죠. 숫자는 비슷한데 소수점 자릿수만 바뀌었어요. 색깔은 어때요? 둘이 세 가지가 다 또이또이죠. 뭐 공통된 거 이렇게 연상시켜 드리는 거는 잘 외워지게 하려고 이렇게 요령을 부리는 겁니다. 조금 매치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몇 가지 공통되는 것들, 매치되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선 가중치 요것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의 굵기는 1대 2대 4의 굵기 비율을 사용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선 가중치 지금 캐드에서 적용한 거에서 제일 가늘게 적용한 선의 굵기는 몇입니까? 0.25.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굵은 게 뭐예요? 0.35. 그 다음에 굵은 게 뭐예요? 0.5. 그 다음에 굵은 게 뭐예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0.35를 0.25하고 비슷한 거라고 봤을 때 요렇게 보면은 거의 이거랑 비슷해져요. 캐드에서는 제도 기준하고 딱 맞추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쓰는 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런 거는 1대 2대 4 선 굵기의 비율은 1대 2대 4다라는 거는 필기시험에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문제 유출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캐드에서 우리가 도면 양식을 정하면서 도면층 설정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것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도면층 설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닫아야 될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X 닫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닫힙니다. 한번 내가 정의한 거 제대로 살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단축키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A 엔터 해보세요. 쌤 이거 왜 이래요? 제가 프린트 해드렸을 때는 맨 위에가 윤곽선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자동 정렬을 해놨죠. 오토캐드가 이렇게 자동 정렬을 해줘요. 쌤, 프린트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정렬해 주는 거니까 처음에 내가 설정할 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닫았다가 다시 켜면 오토캐드가 도면층의 이름들을 가나다 순으로 자동 정렬해 준다는 거, 나중에 혹시 당황하실까봐, 프린트 순서대로 정렬이 안 되는 거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이용해서 스텝 2 요거 완성을 했고요. 스텝 3을 보시면 테두리 그리기라고 돼 있죠. 테두리 그리기 해놓고 밑에 줄 사각형 그리기 괄호 열고 단축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렉탱글이에요. 요거는 오전에 우리가 직사각형 그리기 할 때 아이콘 눌러서 이미 사용해 본 거예요. 자, REC. 그러면서 오토캐드는 이게 잘 짜여진 게 리본에 있는 아이콘들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라고 그림 자료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혼자 하다가 잘 기억 안 날 때는 아이콘 쪽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기다리면 이렇게 플라이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표시되는 걸 보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저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참고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축키 위주로 쓴단 말입니다. REC 엔터 해볼게요. 첫 번째 구석 잡아달라고 그러죠. A4 용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A4 용지를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리미츠 값에 이미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사각형 그리기 REC 땡땡 해놓고 A4는 0,0에서 어디까지? 297에 210, 210 요거 좌표값 써있죠. 지금 써야 될 거는 뭐예요? 0,0을 써야 되죠. 0,0 그 다음 좌표 다음 구석점 지정 또는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 297,210 엔터. 어디 갔냐? 화면을 벗어났어요. 이럴 때 줌 5를 쓸 때 하고 마우스 휠 2번 꾹꾹 누르는 걸로 화면 정렬할 수 있다 했어요. 화면 정렬할 때 어느 게 좋을까? 마우스 휠 2번 꾹꾹. 어때요? 내가 그려놓은 사각형이 스크린에 꽉 차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거 이 상태로 작업하기에 뭐 명령행이랑 좀 겹치거나 그런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휠을 몸쪽으로 당겨서 살짝 축소해 놓고 한번 당겨서 축소해 놓고 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약간 이동해 놓고 이렇게 정렬해 놓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을 합시다. 사각형 그리기 밑에는 대시 해놓고 간격 띄우기 괄호 열고 단축키 뭐라고 써놨나요? 그렇죠. 숫자 0 아니에요. 알파벳 O예요. 자, 단축키 O는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인데 O 엔터 해봅시다. 명령행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10 엔터 하시면 돼요. 10 엔터. 그러면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 또는으로 명령행이 바뀌었죠. 간격 띄울 객체가 뭐냐? 앞서 그린 사각형이에요. 요거를 클릭하고 안쪽 방향으로 커서를 놔두고 클릭하는 겁니다. 엔터 종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형은 한번 해봤던 거라 가지고 그래도 그렇겠지만 옵셋은 지금 처음 써본 거라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O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는 메시지에서 10 엔터.
그러면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요때 방금 전에 그렸던 직사각형 요거 선택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안쪽으로 커서를 이렇게 넘겨 놓으면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죠. 안쪽이에요. 커서를 사각형의 안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커서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구나. 됐죠? 이 말은 바깥쪽으로 옵셋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하고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줄에는 다시 중심 마크 그리기 괄호 열고 라인 단축키 L 들어가 있죠. 라인 명령으로 중심 마크 그린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할 때 이거를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L 엔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마크 그리기인데 중심 마크 그리기인데 L 엔터하고 제가 써놓은 거는 어떻게 해놨어요? 객체 스냅 MID를 이용해 바깥 사각형의 직교 모드로 15 길이 선분 추가 이렇게 써놨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바깥의 사각형은 요거예요. 요게 바깥의 사각형이고 MID라고 이야기하는데 객체의 중간점이에요. 자, 라인 L 엔터하고 커서를 여기다가 가져다 대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떠요. 이때 여기 클릭하고 F8 누르고 난 다음에 커서를 아래쪽으로 제껴 놓고 15 타이핑하면 이렇게 중심 마크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L 엔터. 자, 중간점 아이콘 요거 보이죠? 요렇게 표식이 떴을 때 바깥의 렉탱글의 미드 포인트예요. 요때 클릭. 그리고 이렇게 직교 모드를 켜놓고 15 타이핑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직교 모드를 미리 안 켜놔 가지고 그냥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골뱅이 15 꺽쇠, 얘는 90도 마이너스 90도. 자, 이렇게 엔터 종료해서 중심 마크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L 엔터 해가지고 시작점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 잡고 F8 이미 여러분은 켜놓은 상태로 계속 계실 테니까 커서를 X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놓고 15 이렇게 중심 마크 그리시면 되겠어요. L 엔터 보이죠? 미드 포인트 보이죠? 이럴 때 클릭. 그리고 15 꺽쇠 0도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로 해가지고 라인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이쪽 거를 또 해보죠. 자, 여기를 시작점으로 역시 잡고 미드 포인트. 오서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커서를 X의 음의 방향으로 제껴 놓으시고 15 엔터 해가지고 라인 그리면 되겠어요. 자, L 엔터. 요거 잡고 여러분은 그 직교 모드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엔터 종료. 자, 그러면 밑에 거를 또 해보자면 역시 L 엔터 해가지고 시작점을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커서를 Y의 양의 방향으로 제껴놓고 15 됐나요? 이렇게 또 하면 돼요. 쌤, 나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 썼으면 좋겠는데
물론 카피와 뭐 그런 거를 써도 되지만 요거 다른 명령을 쓰느니 그냥 라인으로 툭툭툭툭 그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다른 명령어를 활용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라인 명령으로 요거 그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단계가 다시 바깥 테두리 지우기. 단축키는 E 표시해놨죠. 이레이저 명령 단축키 E 바깥 테두리 어느 거예요? 처음 그렸던 사각형 요거죠. 요거 선택하고 엔터. 지워졌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것이 바깥 테두리와 뭡니까 그 중심 마크 요거 그리는 것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다시 A부 괄호 열고 수검란 그리기 괄호 닫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인과 옵셋 잘라내기 트림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의 치수대로 작성. 이거는 절차대로 명령어 절차대로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려니까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사용되는 것만 요약해서 좀 써놨는데요.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은 어디 갔노? 이거 닫았나? 아니 닫아버렸네. 자, 요 프린트에 보면 요 위에 요런 식으로 양식이 표시가 돼 있고 치수들이 요런 식으로 막 표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보시면서 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에 옵셋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수검란 그리기 A부 수검란 그리기하고 바로 위에 줄 바깥 테두리 지우기 알파벳 E 그 사이에 끼겨 넣는 표시 하나 해주세요. 행과 행 사이에 끼겨 넣는 표시 하나 해놓고 X라는 단축키 하나 써두세요. 사각형 뽀개기라고 메모해 두세요. 사각형 뽀개기. 뽀갠다 이거 좀 표현이 안 좋은가? 자, 이 뽀갠다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익스플로드 폭파죠. 그죠? 익스플로드가 폭파죠. 캐드만 잘하면 영어 얼추 좀 단어 공부돼요. 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요것이 익스플로드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이 폭파라는 거에 단축키로 X를 쓰는 겁니다. X 엔터 하고서 요 사각형을 클릭 선택하고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쪼개져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내가 옵셋하기에서 수검란에 거 옵셋하기에서 8mm 이렇게 요 선을 내가 옵셋한다 이렇게 얘가 한꺼번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끼겨 넣기 표시하시란 거예요. X 엔터 같이 할게요. X 엔터 해서 자, 요 사각형을 클릭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것만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만. 따로 국밥이 됐네요. 개별적인 라인 객체로 쪼개졌죠. 자, 이제는 이거를 옵셋을 해서 8mm씩 띄울 수가 있어요. 5 엔터 해가지고 간격 띄우기 값 8 입력하고 엔터하고 객체로 위에 있는 이 수평선분을 선택하고 간격 띄울 방향을 여기 클릭해주고 그리고 요거 하나 또 그냥 하고 반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5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얼마라고요? 네, 8 엔터.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커서를 제껴 놓고 클릭. 됐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두 개의 행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방금 간격 띄우기 값은 8을 넣어 놨는데 프린트 된 거 보면은 행이 간격들이 내려가는 게 다 8씩이에요. 그런 거로 이미 간격 값 들어간 상태에서 띄워진 요놈
띄워진 요 놈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또 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옵셋 되어진 애를 클릭하고 또 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요 놈을 또 클릭해 가지고 또 아래로 클릭,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O 엔터 해가지고 간격 띄우기 8 입력하고 요 놈 선택해서 아래 방향으로 클릭. 간격 띄워진 애를 클릭하고 방향만 클릭하고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터 종료.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려놓은 거에서 옵셋 명령을 또 사용하는데 객체를 이번에는 어떤 객체를 선택할 것이냐? 이 수직으로 그려진 요 선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 값은 역시 2공으로 입력을 해서 여기에다가 커서를 클릭해서 배치하고 간격 띄워진 객체를 또 클릭한 상태에서 같은 간격으로 여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22번에 걸쳐서 옵셋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O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값 20 엔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객체를 선택해서 이 방향으로 커서 클릭. 간격 띄워진 거를 또 선택해서 같은 값으로 요 방향을 클릭해서 배치. 참 쉽죠? 여기까지 쉽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00mm 띄우는 거를 해야 되죠?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100mm 띄우는 걸 해야 되는데 역시 옵셋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수직선을 선택해서 100mm만큼 이 짝으로 옵셋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O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또는 해서 100 엔터. 맨 왼쪽에 있는 수직선분 요거 선택해서 클릭. 이쪽 방향으로 클릭.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그 밑에 줄, 프린트의 밑에 줄에서 수검란 그리기 라인과 옵셋 그 다음으로 써야 되는 명령어 잘라내기 단축키는 TR을 이용하여 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TR이라는 단축키는 트림이라는 명령어예요. 한글로는 잘라내기라고 해서 아이콘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요런 거 올 거예요. 요거가 잘라내기일 거예요. 자, 우리는 잘라내기를 하는데 트림할 때는 먼저 이런 순으로 생각해 주세요. 명령 실행하는 절차를 가위 객체를 먼저 선택한다. 그 다음에 잘려질 객체를 선택한다. 요 순서대로 하면은 트림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자, 저는 가위 객체를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잘려질 객체, 역시 이거는 가위 객체 이거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잘려질 객체를 할 때는 이렇게 겹쳐 있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근데 클릭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실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TR 엔터 해봅니다. TR 엔터. 가위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 할 때 크로스 셀렉트 하면 참 편해요. 클릭하지 마시고
요렇게 클릭, 요렇게 클릭. 보이죠 요거? 요렇게 하면 두 개 한꺼번에 선택되죠? 클릭. 그리고 무슨 키 누르라고요? 엔터 꼭 누르세요. 그러면은 잘려질 객체할 때 아까는 클릭으로 이야기했는데 역시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하고 요렇게 두 번째 점을 클릭해 버려요. 크로스 셀렉트처럼 지워지나요? 요쪽도 마저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하고 요쪽을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찍었어요. 지워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TR 엔터하고 가위 객체를 선택. 빼뜨리지 마셔야 되는 건 엔터를 꼭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잘려질 객체를 선택할 때 클릭, 클릭. 마치 크로스 셀렉트처럼 하시면 편하다는 거. 또 여기서도 크로스 셀렉트를 한 번 더 한다는 거. 엔터 종료. 간단하죠? 성공하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림하고 똑같이 가려면 알았어요. 자, TR 엔터하고 가위 객체를 요거와 요거를 잡아요. 잘려질 거를 역시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요렇게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할게요. 어떤 방향인지 이해되셨죠? 네. 트림 또 갑니다. 자,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가위 객체를 크로스 셀렉트 요렇게 해놓고 엔터. 잘려질 객체를 아싸리 요렇게 가버리면 편하지요? 그죠? 아무도 재미없나 보다. 그럴싸하지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하나 더 볼게요. 프린트에 잘 보시면 요거는 제가 그 성굵기를 요것처럼 프린팅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가 프린트 된 거에 보면은 여기 선의 굵기가 가늘게 돼 있고 여기 선의 굵기도 가늘게 돼 있고 여기도 가늘게 돼 있고 여기도 가늘게 돼 있고 그럴 거예요. 이 바깥에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들은 굵게 인쇄가 됐을 텐데 그죠? 요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들은 가는 실선으로 그냥 프린트 돼 있죠. 제가 출력할 때 이거 레이어 설정을 마저 확인 안 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요 그림하고 다르다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큐넷 자료 PDF하고 성굵기 구분이 잘 안 되시나요? 나는 구분 잘 되는데 요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프린트를 직접 해볼 거예요. 여러분 도면 그린 거를 선 굵기별로 잘 인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한눈에 보면 다 알아요. 레이어 잘 설정하셨군요.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나중에 성굵기 다르게 갈 거예요. 뭐 여하간 여기까지 일단 놔두도록 하고요. 캐드에서 화면을 이제 조절을 좀 할게요. 너무 빨리 했나요? 자, 마우스 휠을 몸쪽으로 당겨가지고 축소하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펜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고 마우스 휠을 몸 바깥으로 밀어서 우측 하단을 좀 크게 보이게 확대해 주시고 펜으로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이어서 이 부분이 그 뭐라고 하죠? 그 B 파트라고 하는 거죠? B 파트를 이제 해볼 거예요. B 파트도 역시 제가 프린트 드린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 B 파트를 해볼 텐데 B부라고도 써놓고 제가 그거는 표제란이라고 말을 써놨죠. 제도에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표제란은 여기까지예요. 과제명하고 척도와 각법이 표시되는 여기까지가 표제란이에요.
그럼 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요거는 뭐예요? 얘는 부품란이라고 사실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거 프린트 해드릴 때 이거를 다 구분해서 쓰기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B부라고 해놓고 표제란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것 뿐이에요. 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원래 이야기합니다. 네, 요거는 여담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옵셋과 트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옵셋의 간격들이 좀 달라요. 이 표제란의 간격들은 요런 거 여기 두 개는 이 위에 거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 과제명을 표시하는 요거는 이 위에 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이 수평선분을 옵셋 명령 써가지고 요 객체를 16만큼 옵셋하는 걸 먼저 해요. 요거를 먼저 16으로 옵셋을 갑니다. 5 엔터, 16 엔터. 요거 선택하고 위 방향을 클릭. 됐죠? 엔터 종료.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을 옵셋의 객체로 선택을 하고요. 얘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값을 130으로 해가지고 와꾸를 제일 큰 틀을 먼저 띄워 넣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아유 부끄러워. 5 엔터하고 130 엔터하고 요 수직선을 선택해서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배치하고 엔터 종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요거는 정리하고 갈 텐데 여기서 잠깐 트림을 끼워 넣을게요. 지금 요거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자, 트림을 쓰는데 가위 객체는 요 노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130으로 띄워졌던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잘려질 객체는 여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날아가겠죠. 이렇게 트림 해 보도록 할게요. TR 엔터. 가위 객체 요거 선택하고 엔터. 잘려질 거 요 방향을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클릭 엔터. 뭐 크로스 셀렉트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거는 옵셋 명령 이용해서 이 수직선을 이 짝으로 35 그죠? 35 이렇게 옵셋 띄우는 게 있네요. 요거 해보도록 하죠. 5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3, 5 엔터. 수직선 요거 선택하고 클릭하고 방향을 우측으로 놓고 클릭. 엔터 종료. 엔터 수시로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선은 트림을 또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거를 가위 객체로 요 16으로 띄웠던 노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날려줘야 돼요. 요것도 요런 순으로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하고 엔터. 잘려질 거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요렇게 하고 엔터 클릭해도 되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끝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짝에 이 수직선을 선택해 가지고 옵셋 들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띄우는 게 요것도 35 들어가죠. 쌤 진작에 이거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35 갈 때 이것도 한꺼번에 해도
돼요. 근데 요거 깔끔하게 얘부터 해놓고 이쪽 거를 하는 것도 좋으니까 나눠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같은 간격값이 있을 때 같이 가도 되지만 이쪽부터 먼저 정리하려고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그 35 띄워 놓고 해봅시다. 5 엔터, 35 엔터. 요거 클릭하고 35 띄웠어요. 엔터 종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선을 옵셋을 또 들어가는데 간격 띄우기 값을 바꿔야 되겠죠. 옵셋 명령 종료했다가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옵셋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이 옵셋 값을 15 입력하고 요거 선택해서 이 짝으로 띄워주고, 요거는 한 번 더 할게요. 옵셋은. 자, 옵셋 명령을 종료했다가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반복하고 간격 띄우기 값을 20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로 방향을 클릭해주고, 요거는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할게요. 5 엔터, 간격 띄우기 값 15 엔터, 요거 선택해서 띄워놓고 엔터 종료. 그리고 엔터키 한 번 더 눌러서 반복.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값을 20 바꿔서 넣고 엔터. 그리고 15 띄워졌던 거 요거 선택해서 이쪽으로 클릭. 끝났죠. 네. 그러면은 요거에서 잘 보시면 요거 20 띄우고 난 다음에 트림을 이제 한번 해야 돼요. 트림 하는데 가위 객체를 요거로 잡고 요 밑에로 요렇게 있는 짜투리를 지워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하는 중이에요. 자, 트림 갑니다. 요거를 가위 객체로 클릭. 엔터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려질 객체 요거 클릭하고 엔터. 종료됐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선을 하나 추가해야 돼요. 저랑 그림 똑같죠? 틀린 그림 있는 분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추가해야 돼요. 요거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요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척도 각법을 표시할 구분하는 선을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선분을 8만큼 옵셋 하시면 돼요. 왜? 최초에 이렇게 간격 띄운 게 이게 16이었잖아요. 그거의 절반만큼 딱 가는 거기 때문에 8 띄우면 돼요. 자, 옵셋 8 갑니다. 어느 객체예요? 밑에 있는 수평선 요거죠. 클릭하고 요 방향 클릭하고 엔터 종료. 자, 이번엔 또 트림 가야겠네요. 자, 트림 할 때 잘라내는 기준이 가위 객체가 요거죠. 그러고서 잘려질 거는 요 방향이 잘려지면 되죠. 자, 그러면 트림 좀 불안한 표정들이 보이시는데 자, 여기를 하기 위해서 표제란만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서부터 먼저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품번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품번란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이 선을 이 짝으로 15mm 옵셋해서 간격 띄워야 되겠죠. 품번란 할 때 이쪽으로 간격 띄우는 거 있었죠. 자, 요거부터 갑니다. 5 엔터, 15 엔터. 요거 선택하고 이쪽으로 띄워놓고, 여러분은 거의 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트림에서 정리할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어느 게 정리할 게 있어요? 요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아래쪽을 날려야 되죠. 트림 갑니다. 자, tr 엔터하고 요거 클릭하고 엔터하고 밑에 거 요거를 클릭하고 엔터 종료. 똑같이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 선을 옵셋을 할 선으로 선택해 가지고 위로 8 옵셋 간격 8로 해 가지고 이렇게 띄우기만 하면 끝. 그죠? 물론 트림 정리하는 건 있지만. 자, 그러면 옵셋 명령 들어가서 8 엔터 해 가지고 요 선 선택하고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요렇게 클릭해서 위로 옵셋 된 거 이거 자체 또 클릭해서 옵셋 할 수도 있죠. 요 클릭해서 바로 이 위쪽으로 클릭.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트림으로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요. TR 엔터 해가지고 자, 요 라인을 마지막으로 옵셋한 요 라인을 선택하고 크로스 셀렉트 하기 위해서 1번 찍고 2번 찍고 요런 식으로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라인들은 싸그리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자, 트림 요거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크로스 셀렉트 식으로 날려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네.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양식을 잡는 거는 해놨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그림처럼 뭡니까 선의 굵기나 요런 게 적용되게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중심 마크라고 하는 요런 것들도 진하게 굵게 표시가 돼 있는 거네요. 자, 요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이제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세팅해 놓은 요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써 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사용하려고자 하는 도면층을 먼저 선택하고 객체를 그리면은 이게 바로 적용이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객체를 0번 레이어 상태에서 객체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서 이 원하는 도면층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좋다? 이건 딱 구분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윤곽선이랑 양식을 그릴 때는 객체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으로 도면층을 선택해주는 두 번째 방법이 편해요. 나중에 도면을 그릴 때 이런 객체들을 하나씩 작업을 하실 때에는 먼저 내가 어느 도면층을 선택해서 외형선부터 그려야지 이런 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 하는 거는 뭐라고요? 도면 양식을 그릴 때는 일단 렉탱글 그리고 옵셋 대충 띄워주고 익스플로드 해서 옵셋 빠방빠방 하고 트림 정리하고 요 작업하는 게 시간이 많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동안에 이번에 윤곽선 써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양식을 틀을 그려놓고 이 객체를 선택해서 해볼게요. 이제 마우스 커서를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또 더 해야 되니까 윤곽선이 적용돼야 될 것도 이렇게도 또 크로스 셀렉트 하면 되죠. 또 이렇게도 크로스 셀렉트 하면 되죠. 그죠? 또 아래쪽으로 요거는 화면 확대해서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면 되죠. 이러면 윤곽선이 들어가야 될 것들하고 중심 마크하고를 같이 셀렉트 했습니다. 선택했다는 뜻이죠.
영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용어가 셀렉트라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영어 잘하는 척 한다고 하진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객체들을 내가 선택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도면층 컨트롤이라고 이 창을 이야기합니다. 도면층 컨트롤.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도면층 컨트롤. 아이고. 요거는 홈 리본 메뉴 중에 홈이 선택되어 있을 때 도면층이라는 패널에 도면층 컨트롤이 있는 거죠.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면층을 선택해 주면 셀렉트한 얘네들이 다 바뀌어요. 해봅니다. 윤곽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바뀌었어요. 그러고 하나 더 ESC 이렇게 빠져나와서 ESC 누르시면서 빠져나오시고, 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화면을 좌측 상단을 확대해서 조절해 볼 수 있게끔 휠과 펜으로 좀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조절해서 오고 요 객체를 선택하고 요 객체 선택하고 요 객체 선택하고 싶지만 요거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자료에서는 요렇게만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데만 굵은 선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다 선택이 돼요. 요거는 편집을 좀 미리 해야 됩니다. 자, 트림을 한번 할게요. TR 엔터 해가지고 가위 객체를 얘로 잡아요. 그리고 잘려질 거를 얘로 한번 날려요. 쌤 양식 잡을 때 이거 하지. 에이, 그때는 이런 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옵셋하고 트림하기 바쁘지. 그런 거로 이거 색깔 레이어 잡을 때 이런 거를 편집하세요. 자, 그러면 트림 해봅니다. TR 엔터 해서 요거 클릭하고 엔터. 잘려질 거 요거 보이죠? 클릭 엔터 종료. 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라인을 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옵셋 하면 되나요? 그래요. 어느 거 옵셋 하면 돼요? 요 라인을 옵셋 8로 이쪽으로 클릭해 주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있어요. 쌤, 나는 라인 해가지고 요 끝점 잡아가지고 오스냅 좀 배운 상태에서는 이거 PER, 퍼펜큘러 해가지고 나는 할래요. 나중에는 오스냅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옵셋 들어가서 8mm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로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죠? 진짜죠? 네, 옵셋 갑니다. O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에서 이미 꺽쇠 가로 안에 8이 들어가 있네요. 제 거는. 그냥 엔터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하고 요 방향을 클릭해줘요. 끝났죠? 자, 그러면 이번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요 객체를 선택하고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객체들을 이렇게 클릭 따로 선택이 되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자, 요거를 도면층 컨트롤에서 어느 거로 윤곽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빔으로 여러분에게 쏘고 있는데, 쏘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분은 잘 되시죠? 보이죠? 좀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놓은 거랑 저랑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거는 이것도 어느 굵기로 표시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안쪽에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는 도면층 컨트롤로 가셔가지고 뭐로 간다? 가는 실선. 보이나요? 가는 실선으로. 요거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성과 중시를 좀 바꿀게요. 빔으로 쏘더라도 이게 잘
굵기 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만 요거 좀 구분해 놓을게요. 여러분 이제 그나마 더 잘 보이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은 A 파트 수검란의 쪽의 거는 마무리가 됐어요. A 파트 수검란 쪽은 우리가 작업을 했고요. 화면을 조절하기 위해서 역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또 마우스 휠을 당겨 가지고 축소하고 마우스 휠 또 몸 바깥으로 밀어 가지고 표제란과 품번란이 확대 정렬해서 보이도록 정리해 놨어요. 자, 요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가 굵은 선으로 여기가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얘는 간단해요. 그죠? 요거 선택하고 얘네를 윤곽선으로 바꿔 주시면 끝나요. 자, 해봅니다. 명령어 쓰는 게 아니었죠. 그냥 클릭해서 셀렉트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얘는 윤곽선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ESC. 그 다음에 이 안쪽의 거를 역시 크로스로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안쪽의 거를 싸그리 선택해서 얘는 뭐로 바꿔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끝났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그 뭡니까? 조금 어려운 거를 할 건데 어디 갔노? 명령어가 단일행 문자라고 요거는 써놨지만은 사실은 한 줄로만 쓰는 거는 안 돼요. 이것도 여러 줄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놨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요거를 구분해서 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것은 디텍스트는 편집하기가 불편하다. 요렇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거는 편집이 용이하다. 요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문자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다중행 문자 m텍스트를 사용할 때의 방식이에요. m텍스트를 mt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면 먼저 요런 편집기라는 막대가 하나 뜨게 돼요. 여러분은 오토캐드를 설치하고 이제서야 쓰기 때문에 편집기가 안 보일 거예요. 우선 편집기 켜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바링 되어 있는 순서대로 세팅을 하고 텍스트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글꼴을 정하는데 글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치수 설정부터 할 거기 때문에 치수 설정하다가 문자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으로 문자 높이를 바로 정하면 돼요. 문자 높이는 3.5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을 정할 때인데 요거는 MT 미들 센터, 즉 MC 미들의 센터 요런 거로 자리 맞춤을 할 거예요. 이 자리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MC라고 돼 있고 TC라고 돼 있고 BC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 구분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중심 센터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텀 라인이죠. 바텀 라인의 센터, 그러니까 BC가 되는 거예요. 탑 라인의 센터, 그러니까 T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밥 드시죠? 그죠? 오른쪽 왼쪽 구분 다 하시죠? 라이트잖아요. 라이트의 탑 TR인 거예요. 바텀 라인의 라이트, 또 이쪽은 레프트죠. 그래서 탑 라인의 레프트 TL, 그리고
바텀 라인에 레프트 BL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 그림에 문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는 자리맞춤 기호를 이해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예시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치수 설정을 하면서 문자 설정도 같이 하고 A 파트와 B 파트에다가 문자를 입력할 때 M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는 쓸 거예요. D 텍스트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D 텍스트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편집하기 좀 불편하니까 저는 M 텍스트를 쓰자고 하겠습니다. 자, 치수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캐드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또 다운이가 놀러 오면 안 되겠네요. 다운이가 놀러 오면은 슬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단축키 뭐였습니까?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S 가셔서 바탕화면에 학습 자료에다가 CAD EX라는 폴더는 하나 만드셨죠? 네. 거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하실 텐데 이 파일 이름에다가 얘를 A4라고 해가지고 A4.dwg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파일 유형은 지금 뭐로 뜨세요? 그죠? 2013이나 뭐 이렇게 뜨는 사람들은 배신자예요? 네, 그래요. 잘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 도면의 이름은 A4.dwg로 저장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서 이제 양식 만드는 거는 했으니까 스텝 5로 넘어가야 되겠으나 순서를 좀 바꿀게요. 스텝 4의 스타일 설정 요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스타일은 제가 단축키를 뭐라고 써놨나요? 그렇죠. 알파벳 D, 단축키는 D입니다. D 엔터 해보세요. 자, D 엔터 했더니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대화창이 떴고요. 자, 요 창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쓸 거냐면 현재 선택된 것이 ISO-25가 여기에 선택된 치수 스타일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거를 카피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카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거를 이용해서 수정 또는 현재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로 카피해 가지고 만드는 거를 추천한다는 사람은 있지만 저는 이거를 수정 버튼 눌러 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쓰는 편이에요. ISO-25 요거에서 수정 버튼 찾으셨죠? 누질러 주세요. 자, 그러면 치수 스타일 수정 땐 ISO-25라는 대화창이 하나 떴어요. 여기서부터는 보시면 선택,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 1차 단위 탭으로 얘네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1번 선택. 1번 선택에서는 뭐를 지정해 달라고 했나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깔 뭐로 세팅하라고 했어요? 바이레이어 괄호 열고 책이나 기타는 빨간색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바이레이어로 한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을 바꾸는데 어디를 바꾸냐면은 치수선 항목의 요 색상을 바이레이어로 바꿀 거고 치수 보조선 항목의 색상을 요걸 바이레이어로 바꿀 거예요.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도면 작성을 할 때 내가 레이어의 선택이 되게 레이어의 영향을 받게 바이레이어 설정으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 색상을 주게 되면 상관없이 어느 레이어를 적용하건 빨간색으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외형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치수를 넣어도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나 바이레이어로 이 색깔을 아예 잡아놓고 내가 외형선으로 선택을 하고 치수를 입력하면 외형선 색깔 초록색으로 치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레이어 잘못 선택했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나 다른 자료들은 빨간색으로 정하라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내가 도면을 작업할 때 틀리지 않게 하게 색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이레이어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 바이레이어로 바꿉니다. 있죠? 또 치수 보조선도 바이레이어 있죠? 지금 제 거는 바이레이어 해도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네모 흰색 바이레이어 이렇게 뜨는 거는 0번 레이어로 지금 현재 도면층을 선택해 놔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레이어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잡아놨고요. 그런 다음에 선 종류나 선과 중심은 됐어요. 그 밑에 기준선 간격은 제가 얼마로 넣어달라고 써놨나요? 그렇죠. 8 입력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 칸을 미리 보기 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보기 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보기 밑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두 가지만 제가 입력하라고 써놨죠.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2,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1, 아까 기준선 간격은 8. 자, 색깔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항목만 타이핑해서 고쳐 써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2,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1. 자, 이게 뭔가 약간씩 바뀌어요. 미리 보기에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을 바꿨더니 여기쯤이 조금 길이 조절이 되는 거가 보이고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요거를 조절했더니 객체로부터 여기 치수 보조선이 간격이 떨어지는 것이 살짝 변화하는 게 보여요. 이때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는 거 하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개념을 치수 객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 치수 객체는 빨간색에 가는 실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객체는 외형선으로 많이 그리니까 외형선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객체의 요 점들을 내가 클릭하면 요것이 치수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X로 표시했지만 그냥 도트, 점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분되게 파란 색깔로 지시할게요. 요것이 치수 보조선이에요. 요것이 치수선이에요. 딥라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 색깔로 이제 문자가 숫자가 써질 텐데 요것을 우리는 치수 텍스트, 치수 숫자, 치수 텍스트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는 치수 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다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다. 치수 텍스트, 치수 문자, 치수 숫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렇게 숫자가 표시되는데 앞서 그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치수선 너머 연장 얼마로 입력하셨어요? 2죠. 여기서 치수선은 어느 거예요? 요게 치수선이죠. 요거에 대해서 치수 보조선이 너머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2mm.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치수 원점이고 치수 보조선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 사이 간격이 이렇게 있죠. 여기 요것이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예요. 요것이 얼마로 잡혔어요? 1mm로 잡으셨죠? 요렇게 치수 객체에 대한 세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기호 및 화살표 탭으로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화살표 크기 바꾸자고 했죠? 몇으로 바꾸라고 제가 써놨나요? 문자 높이도 나중에 3.5 넣을 거고, 수문선과 그 일반 주소의 문자 높이는 0.35고 3과 5가 많이 들어가네. 자꾸 반복해서 외우시라고 강요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크기는 3.5로 넣으시면 되고 중심 표식은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더 만지는 거는 없다고, 다른 거는 안 써놨죠 제가? 네. 자, 화살표 크기 3.5. 그 다음에 중심 표식 없음. 끝났어요. 문자 탭으로 넘어갑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문자 스타일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한다 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요거 버튼 기호를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쓰면서 버튼 기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점점점 버튼을 클릭한다 라고 말로 그냥 써놨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문자 스타일이라는 대화창이 뜨죠. 요거 클릭하면 문자 스타일이란 대화창이 떴어요. 그래요. 자, 요거에서 우리가 클릭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은 뭐예요? 스탠다드, 표준, 그죠? 스탠다드로 잡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SH 글꼴을 써놨는데 여기에서는 한글 버전에서는 글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SH 글꼴이라는 칸인 셈이고, 요 옆에 있는 글꼴 스타일이 이게 큰 글꼴이라고, 큰 글꼴이 적용되는 이 칸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꼴 이름에다가 제가 SH 글꼴을 뭐로 해달라고 했어요? ISOCP,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짱돌을 돌려보니까 아까 레이어 설정할 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 기억나죠? 알파벳 뭐 누르면 돼요? 그렇죠. 알파벳 I 눌렀더니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근처로 나왔어요. 이 I 요거 눌러가지고 리스트 중에서 ISOCP.SHX라는 게 요거 밑에 보이죠? 중간쯤에 요거 보이죠? 빨리 찾았네요. 그래도 좋아요. 클릭. 그러면은 요 글꼴로 선택을 하니까 큰 글꼴 사용 이거 체크박스가 살아나요. 그죠? SH 글꼴을 먼저 잡아놔야지 큰 글꼴 사용 요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큰 글꼴 사용 요거 클릭해서 체크. 그랬더니 얘가 말이 바뀌었죠. 큰 글꼴로 바뀌었어요. 요것도 역시 알파벳 뭐 누르면은 제가 프린트에 써놓은 거를 빨리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W를 누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WHGDTXT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WHGTXT가 그 밑에 있어요. DTXT는 아니에요. 요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1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면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요. 그냥 요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요것이 요렇게 될 때고, 요렇게 글씨가 써지는 거는 WHGDTXT일 때, 검색됐을 때 W로 검색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밑에
요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주의합시다. 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고 현재로 설정. 현재 스타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근 yes. 그러면 이 문자 스타일 대화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요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있죠? 닫기. 자, 그러면 문자 스타일은 치수 스타일 설정을 하면서 한 큐로 끝냈어요. 괜히 ST 엔터 해가지고 문자 스타일을 따로 설정을 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문자 스타일을 치수 스타일 요거 수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자는 입장이에요. 이게 더 편하죠? 그 밑에는 문자의 색상을 정하도록 했는데 문자 색상 뭐로 해달랬어요? 노란색. 문자 높이는 뭐로 써 있죠? 3.5.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거는 아마 참 안 써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안 써놨네. 자, 이 채우기 색상에 하나 제가 더 추가해서 써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문자 탭에서 문자 높이 3.5 땡땡 3.5 써놓은 거 그 옆에 칸에다가 옆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채우기 색상 땡땡 해놓고 배경으로 바꿔주세요. 배경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상 요거를 배경으로 마저 추가하는 거 요거 조금 수정해서 써주세요. 저도 늘 이거 그 수정한다고 하는 게 반장님 이해하시죠? 고마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업데이트 한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미안합니다. 자, 요 채우기 색상을 배경으로 요거 바꿔주시면 요거는 어떨 때 쓸 거냐면 나중에 해칭 영역 안에 치수 문자가 입력될 때 요게 해칭이 중단되게 하려고 요런 거를 써요.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자 높이 3.5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맞춤 탭은 건들 필요 없고 1차 단위로 바로 작업해야 되겠죠. 1차 단위에서는 뭐 만져달라고 했나요? 단위 형식 10진법 확인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소수점 구분기호 뭐로 해달라고 했어요? 점. 그렇죠. 우리는 피리어드 그 뭡니까? 콤마를 쓰는 게 아니라 피리어드 마침표 점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점으로 마침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딴 거 만질 거 없습니다. 이제 치수 스타일 수정 이 대화창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요거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세팅 다 했어요. 여기까지 놓치신 거 있나요? 오케이. 그래도 나름 프린트는 잘 정리했죠. 빠진 거 좀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으로 되돌아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현재로 설정이란 버튼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누르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ISO 25라는 이 치수 스타일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누르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m텍스트를 한번 써 보도록 할 텐데 스텝 5 프린트에서 스텝 5 부분을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스텝 5 찾으셨나요? 네. 스텝 5 해가지고 오늘은 수검난 A 파트까지만 한번 목표로 해볼게요. 자, 이야기할 게 좀 많으니까 먼저 d텍스트를 이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프린트대로 하는 거에 앞서 d텍스트와 m텍스트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dt 엔터 해주세요. 자, 문자의 시작점 지정 또는
옵션으로 자리 맞추기, 스타일. 이거는 미리 정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미리 정하는데 자리 맞추기 J 요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 어때요? 이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설명이 나름 있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까 이야기한 거를 다시 복습해 봅시다. 여기를 센터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센터. 여기다 쓸까요? 그리고 요쪽을 라이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을 레프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를 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을 바텀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를 탑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BL. 그렇죠. 바텀 라인의 레프트. 이제 요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요렇게 문자를 하나 이렇게 M이라는 문자를 하나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자리 맞춤이 BL이라는 거는 문자에 대해서 왼쪽 아래구나. 요런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중심이라는 거, 미들의 센터라는 거 요거로 자리 맞춤을 한번 정해 볼게요. MC 눌렀죠? 그러면은 문자의 중간점 지정이라고 명령행이 바꿨어요. 자, 어떤 좌표값을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클릭할게요. 클릭했어요. 명령행에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텍스트의 높이 지정. 기본값 얼마로 돼 있어요? 2.5. 쌤, 치수 스타일에서 치수 문자를 넣을 때 3.5로 세팅해 놨는데 그냥 문자 넣을 때하고는 그건 달라요. 치수에 사용되는 문자의 높이가 3.5로 지정된 것이지 문자 명령의 높이로 설정은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3.5로 타이핑해 주세요. 3.5 엔터. 문자의 회전각도 지정. 이 말은 뭐냐면 문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는 0도로 정렬된 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돌려진다면 이거는 45도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회전각도를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되죠. 0에서 그냥 엔터 받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문자 명령을 사용하실 때는 스페이스 바보다는 엔터 키를 써야 된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엔터 역할을 하는 거는 엔터 키를 꼭 써야 된다. 스페이스 바를 혼용하는 거 아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영 전환 글쎄 눌러서 수험 번호 이렇게 타이핑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처음 쓰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사항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CAD에서는 문자를 타이핑을 할 때 한영 전환을 한번 했다면 다시 명령어를 빠져나올 때는 문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는 영문 글꼴로 바꿔놓고 나오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요거를 미리 안 바꿔놓고 영문 글꼴로 바꾸는 거 한영 글씨에 지금 누르시고요. 안 바꿔놓고 나오면은 명령행에 클릭하고 한영 전환 눌러서 공들여서 전환시켜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상태에서 한글로 다 타이핑을 했다면 한영 전환 글씨를 다시 눌러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엔터키예요. 엔터키를 2번 종료됐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만 그냥 이렇게 가요. 옆으로만 이렇게 계속 입력할 수 있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2번으로 종료하고요. 자, 그러면 한영 전환 잘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M 한번 눌러보세요. M.
입력되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 디텍스트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했다 치고 뭐 이렇게 타이핑을 막 했어요. 한영 전환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영 전환 눌러봐요. 그리고 어머 그래도 한글이네. 죽겠네. 자 그럴 때 명령행을 이렇게 꼭 클릭해 놓고 한영 전환 다시 누르고 또 안 바뀌네. 자 여기를 다시 클릭하고 한영 전환 딱 누르고 이제 글꼴이 바뀌었네.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글꼴 명령을 사용할 때 문자 입력 명령을 사용할 때 문자 입력 상태에서 반드시 한영 전환을 하고 나오시라는 거. 자, 그게 CAD에서 좀 불편한 겁니다. 디텍스트로 연습했던 거는 이레이저 명령으로 지워주세요. 참 지우지 마시고, 쏘리, 좀 마음이 급했네. 자, 시계에 초침이 막 가니까 제가 조금 쪼이는 중이에요. 자, 디텍스트를 이렇게 이용해서 수험 번호라는 걸 넣었는데 m텍스트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옆에 화면을 이렇게 조절해 놓고 여기에 m텍스트 실행합니다. m텍스트는 단축키가 MT죠. 엔터. 자, 먼저 얘는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해 달라고 해요. 내가 문자를 쓸 폭을 지정해 달라는 셈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박스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른 거 하나 떴죠? 여러분은 요거 문자 형식 이렇게 있는 편집기 도구막대 이게 떠 있어요? 자, 여러분 오토캐드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언제나 기본값은 이게 꺼져 있어요. 편집기 도구막대가 꺼져 있어요. 집에 가셔서 요거 해보시고 마우스 우클릭해 주세요. 어디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편집기 설정이라는 것이 하단에 리스트로 뜨죠. 편집기 설정. 요거로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 옆에 또 팝업 창이 하나 더 뜨고 도구막대 표시 요거 살아나죠? 네. 도구막대 표시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 제 것처럼 이렇게 문자 형식이라고 도구막대가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기계제도 기능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요거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해봅시다. 아까 자료에서 문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m텍스트 들어가면. 네. 그 다음으로 문자 높이도 이거 3.5 잡혀 있네. 야 이거는 신기하다. m텍스트는 이게 좀 편해요. m텍스트는 이게 좀 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디텍스트하고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자의 자리 맞춤을 설정하는 아이콘이죠. 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요거를 하는 건데 얘도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거 눌러보면 중간 중심 MC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한영 전환 글쎄 눌러가지고 수험 번호 입력하셨나요? 자, 문자 명령 종료하기 전에 뭐 글쎄 눌러야 돼요? 그렇죠. 한영 전환 꼭 누르세요. 잊지 마세요. 이거 까먹으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죠? 아까 제가 막 바꾸는 거 힘든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뭡니까? 그 5교시였나? 그때쯤에 디텍스트하고 전 시간이었죠. m텍스트하고 차이는 디텍스트는 편집하기가 불편하고 m텍스트는 편집하기가 편하다는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얘는 더블 클릭해 봅니다. 디텍스트로 쓴 것이 왼쪽에 있는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해 봐요. 문자의 내용만 바꿀 수 있죠. 그런가요? 자리 맞춤이나 문자 높이나 못 바꾸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m텍스트로 입력한 이 수험 번호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야, 이거는 그대로 또 뜨네.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갖고 컨트롤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커서 프롬프트가 여기서 깜빡깜빡이는 그러다가 컨트롤 A를 누르는 순간 얘네들이 글씨 전체가 블록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에서 문자 높이도 바꿀 수가 있고 자리 맞춤도 편집할 수가 있고 얘는 편해요. 그래서 m텍스트를 자주 권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디텍스트는 절대 고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거를 고칠 수 없는 거로 계속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특성창에서 사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나 무슨 숨어있는 분역은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입력해 두셨던 수험 번호 요거 왼쪽에 입력했던 디텍스트로 입력했던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특성 창을 열어줄게요. 자, 이 특성 창을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 자리 맞추기, 높이, 어머, 다 바꿀 수 있네 여기서. 그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자 높이 한 5로 바꿔볼까요? 바꾸시네. 그죠? 그리고 자리 맞추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뭐 바꿔봐야 뭐 별로 느낌상 체감상 확 바뀌는 건 안 느껴지겠지만 맨 위 왼쪽 요런 거로 한번 바꿔도 보고 맨 위 중심 이런 거로도 바꿔보고 뭐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세요. 바꿔지긴 하죠. 자,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사무실에서 서로 되니 안 되니 싸우진 마세요. 이런 거는 좀 숨어 있는 것은 뭐 캐드 관심 가지고 많이 공들인 사람들은 찾아내기는 하는데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중에 용훈쌤이 이런 거 정도는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런 거는 있기는 있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디텍스트로 쓴 거하고 그 밑에 연습했던 글씨들은 다 이레이저 명령을 이용해서 다 지웠어요. 나머지 남겨놓은 글씨는 수험번호 m텍스트로 써놓은 요 글씨만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시면 이거 사선으로 선 긋기를 하자라고 써놨어요. 선 긋기를 하는데 라인 명령 들어가서 스텝 5에서 보면은 스텝 5에서 사선 긋기 이거를 먼저 쓰는 걸로 제가 써놓긴 했죠. 스텝 5에 사선 그리기 요거 할 때 칸이 크기가 다른 거에다가 사선을 그으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이즈가 다른 게 요렇게가 사이즈가 다른 거죠. 한 종류가 있고 요 칸도 사이즈가 다르죠. 자, 이렇게를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 엔드 포인트 끝점이 5스냅으로 잡힐 겁니다. 네모 표시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선이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로 해서 바로 두 번째 점을 찍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끝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점도 끝점 엔드 포인트로 바로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추가해 놓을게요. 라인 첫 번째 점을 끝점 아이콘 뜰 때 클릭. 두 번째 점 커서를 라인의 끝 근처에 가져만 돼도 끝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 역시 라인의
끝 근처에다가 커서만 가져다 대도 조그만 네모 표시가 뜨죠. 끝점. 자, 그럼 요거 끝났어요. 요거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문자의 자리 맞춤은 여기 미들의 센터 MC로 잡아놨죠. 우리가 요 문자를 요렇게 여기에다 가져다 놨을 때 문자를 편집해도 이 사선의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정렬이 되기 때문에 문자의 내용을 여기서도 더 늘리더라도 이 중간에 정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의 사이즈가 다른 것에 사선을 긋게 하는 거예요. 이동시킬 기준을 잡으려고. 자, 그러면 move 명령을 들어갑니다. M 엔터 하는데요, 객체는 이 문자를 선택해요. 조금 힘들겠지만 오스냅을 땡겨서 써볼게요. 이때 우리가 문자의 자리 맞춤을 중간 중심으로 맞췄죠. 그것은 오스냅으로 INS라는 거를 써야 돼요. 한글로 이야기하면 이 객체 스냅 이름은 삽입점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이콘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식이 떠요. 마우스 커서로 중간쯤에 가져다 대면 INS가 이런 식으로 표식이 떠요. 자, 무브할 객체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고 오스냅을 INS로 해가지고 커서를 이렇게 표식이 떴을 때 클릭. 그러고 난 다음에 사선의 중간쯤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MID 미드 포인트가 이렇게 표식이 떴을 때 클릭. 그러면 여기 글씨가 정렬이 돼요. 해볼게요. 자, M 엔터. 글씨 객체 클릭해요. 엔터. 오스냅 쓴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INS. 그래요. INS. 이거 INS 엔터. 엔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고 커서를 문자의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아이콘 비슷한 거 뜨죠? 그죠? 말풍선으로 삽입이라고 한글로도 뜨고요. 요때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라인, 사선으로 그린 라인의 중간점 근처에 가져다 대면 미드 포인트 이 표식이 뜨죠? 클릭. 아유, 좋네. 요렇게 맞추려고 사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뭡니까? 이쪽에다가 사이즈가 다른 데에다가 먼저 할게요. 요 놈을 요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요 놈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카피 명령을 써 볼게요. 요거도 땡겨서 할 텐데, 카피는 객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CO 엔터예요. 그리고 요 수험번호라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은 여기 MID로 잡으면 돼요. 이건 사선 그어놨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죠? 괜히 INS 쓸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INS 말고 MID 잡아놓고 여기에 갖다 놓을 때도 MID 클릭해 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해봅니다. CO 엔터. 수험번호 요거 클릭해요. 엔터. 기준점 잡아달라고 그러죠. 선의 중간점을 찾아요. 되죠? 클릭.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선에 또 중간점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요. 뜨죠? 클릭. 간단하죠? 카피 명령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하고 종료합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무브부터. M 엔터 해가지고 글씨를 선택합니다.
자리 맞춤 해놓은 거를 찾으려고 INS 엔터. 그리고 문자 근처 센터 근처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삽입점 표식이 떠요. 클릭. 그리고 커서를 사선으로 그어놓은 라인의 중간점 근처에 가져다 대요. 표식 뜨죠? 클릭. 이게 무브였고요. 카피 명령 CO 엔터. 자, 수험번호 요 글씨 텍스트를 객체로 선택합니다. 엔터. 자, 사선으로 그려놓은 라인의 중간 근처에 가져다 대면 중간점 표식이 뜨죠? 클릭. 자, 그리고 커서를 이번에 또 사선으로 그려놓은 요 라인 근처에 가져다 대요. 중간점 또 뜨죠? 클릭. 아, 쌤, 이런 차이가 있군요. 뭐냐면은 객체 스냅을 켜놓은 것들은 끝점, 중간점, 중심점, 또 교차점 이런 애들은 내가 따로 타이핑을 안 해도 객체 근처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그런 게 인식이 되는데, 이 객체 스냅 켜기를 안 해놓은 애들, 삽입점 이런 거는 체크해서 안 켰죠. 이런 거는 타이핑하고 INS 타이핑하고 엔터를 반드시 해줘야 오스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사이즈가 다른 데에다가 텍스트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이 칸만 채우면 돼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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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랬을 때 카피 명령을 또 쓰는데, 객체는 요거 쓸 거고요. 기준점은 여기 잡을게요. 여기를 끝점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카피의 기준. 그래 놓고 갖다 놓을 때는 요 끝점, 요 끝점, 요 끝점. 어머, 그랬더니 요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쯤은 교차점이라는 오스냅이 있기 때문에, 켜져 있기 때문에 X 표식을 보고서 클릭하면 여기 바로 배치가 돼요. 해봅니다. CO 엔터. 문자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클릭 엔터. 기준을 위에 라인의 끝점 요거 보이죠? 요거 클릭했어요. 자, 여기 클릭해요. 요렇게 클릭 되네. 되네.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점 떴는데 중간점 쓰지 마시고 요거 X 표시가 안 뜨고 그냥 중간점 쓸게요. 중간점 써도 되겠네. 그죠? 20, 20으로 옵셋 띄었으니까 그 라인의 중간이니까 딱이에요. 요거 중간점으로 바꿀게요. 클릭. 쌤, 근데 여기는 왜 안 채워요? 감독관 도장 찍는 칸이에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틀 안에다가 여백 없이 다 채워놨으면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A 파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요것을 여러분 프린트에 써져 있는 대로 타이핑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쌤, 성명은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명을 쓰려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들어와서요. 열어놓고 한영 전환은 했어요. 한영 전환하고 성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띄고 명 한 4칸 정도 띄어서 가면 돼요. 쌤, 산업인력관리공단 거는 약간 간격이 더 좁은 것 같은데요. 이거 몇 칸 띄라 규칙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봐서 한 4칸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띄어서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노 프라블럼. 되셨나요? 자, 나머지 거는 이 문자들을 더블 클릭하시면서